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과정지원단 교사 배대범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 부장님들의 업무를 혁신적으로 줄여드리기 위해서 엑셀이 아니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년에 입학할 2026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 편성표부터는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도 보겠지만 각 교육과정 부장님이나 기획 선생님들께서 굳이 학생 선택 과목 지원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시지 않아도 자동으로 웹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앱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동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2026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를 작성하는지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구글 크롬을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물론 엣지도 있고 크롬도 있지만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가장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체가 구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글 크롬에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매끄럽게 잘 되고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 화면을 이렇게 지금 띄워놨는데 로그인에서 이제 지금 교육청의 자료 집계에 각 교육과정 부장님 또는 교육과정부 실제 업무 담당하는 기획 선생님의 구글 계정을 제출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계정을 이제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글 계정 로그인 한 상태로 작성을 해주셔야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 자료 집계 제출하지 않은 다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제출한 구글 계정으로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청에 제출한 각 학교에 구글 계정이 이제 있을 텐데 저는 그 계정이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제출한 계정을 넣고 나서 다음을 누릅니다. 자, 여기서 각자 구글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요 점점점 아이콘이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드라이브가 나옵니다. 이 드라이브를 누르시고요. 자, 드라이브를 누르고 나서 왼쪽에 공유 문서함으로 갑니다. 이 공유 문서함에 제가 각 학교별로 2026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 1차라고 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저와 학교 업무 담당자분 2명씩 구글 계정 제출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님 이렇게 해서 4명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공유 문서함에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접속을 합니다. 자, 접속을 하게 되면 학교명과 학교 유형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지정 과목이 먼저 맨 위에 상단에 있고, 그리고 이제 2학년 학생 선택 과목, 3학년 학생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있습니다. 자,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 이제 학급수랑 교원수인데요. 이 학급수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우리 학교가 학급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반영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추세 자체가 학급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학급수를 적기보다는 뭐 물론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학급수가 만약에 줄어들 예정이 있다면 그 학급수를 반영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충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급수가 좀 최근에 계속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년당 학급수가 12개입니다. 가끔 가다가 전 학년의 학급수를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전 학년 뭐 36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2026학년에 입학할 학생들 1학년이죠. 신입생에 대한 학급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교원수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에 수업을 진행해야 될 교과 정원, 그 다음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가 만약에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대로 추세라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그런 것까지 조금 반영을 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죠. 어쨌든 저희가 또 7월달
말이나 또 8월 초에 교사조직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출하는 것을 좀 근거로 해서 교원수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지정부터 이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학교 지정 과목을 이 선택 과목 아래에다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교 지정 과목이 1학년에 있든 2학년에 있든 3학년에 있든 상관없이 학교 지정 과목은 무조건 가장 위에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학생 선택 과목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학교 지정 과목은 반드시 위에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지정 과목들은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요 과목들은 저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반드시 1학년 때 배워야 될 과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외에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체육들 이렇게 넣게 되겠죠. 그래서 체육을 넣고 싶다면 체육을 선택을 하시고 시간 딜레이가 조금 있습니다.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네, 체육 1, 그 다음에 체육 2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막 누르자마자 바로 이거 누르잖아요. 안 뜨죠, 지금. 교과군이 사회인데 과목이 과목이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조금 기다리셨다가 누르시면 이렇게 사회 과목들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으로 이제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앱 스크립트라는 건데요. 앱 스크립트가 이제 한 줄 한 줄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살짝 걸립니다. 이걸 제가 조금 최소화해 보려고 했는데 코드를 조금 계속 다듬고 해도 이게 최소 시간이더라고요. 이거보다는 더 짧게 되지가 않아 가지고 조금 요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과목을 추가하시는 데 있어서 만약에 고시 내 과목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드롭다운 목록에는 고시 내 과목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고시 내가 아니라 고시 외 과목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직접 넣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교과에 재미있는 한국사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뭐 이런 과목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일반 선택인지 진로 선택인지 에듀넷에서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로 선택에 기본 학점 4예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흰색 배경 셀이 있고 이제 짙은 회색이 있는 셀이 있는데 교육과정 담당자분께서 입력을 해주실 셀들은 흰색 배경 셀이에요. 이 짙은 회색의 셀들 중에서 변경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고시외 과목이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과목 유형하고 기본 학점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자동으로 모두 다 알아서 앱 스크립트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지정에서 지정 요 글자조차도 자동으로 앱 스크립트에서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33이라고 넣었어요. 그럼 33이라고 넣으면은 제가 이 학점을 넣어준 곳은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하늘색 셀 배경이 되고 오른쪽에 운영 학점이 여기 보시다시피 자동 계산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학기 교차하는 경우들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예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하고 미술을 또 이제 학기 교차하는 경우가 꽤 많다 보니까 자, 학기 교차할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셀 병합을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잡고 셀 병합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도 셀 병합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기 위에 버튼 보이죠? 셀 병합 누릅니다. 자, 요게 지금 뭐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요거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3학점으로 학기 교차를 하고 싶어요. 학기 교차 하는데 자, 요때 제가 방금 줄바꿈을 했죠. 이 줄바꿈을 할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냥 엔터를 누르면 안 되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3 학기 교차가 되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3을 누르고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줄바꿈 됩니다. 학기 교차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에 6학점 학기 교차 되는 거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처음에 세팅을 이렇게 해 주었는데 우리 학교는 학교 지정 과목이 더 필요해요. 행이 더 늘려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
위에 행 한 개 삽입 있죠? 요 버튼을 눌러서 행을 삽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삽입하고 싶다. 위에 행 한 개 삽입. 이런 식으로 행을 하나씩 늘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군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는 2학년 학생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1학년에도 선택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에 행 한 개 삽입 누르고 다시 위에 행 한 개 삽입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셀 병합을 해주시고 1학년 이제 Alt 엔터 누르고 학생 Alt 엔터 누르고 선택 학생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년에서 선택할 군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학년에 선택군을 정보랑 그 다음에 로봇공학과 3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셀 병합 아까 했던 거 눌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셀 병합 이렇게 눌러 주시고 여기도 셀 병합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만 이제 학점수를 입력하면 돼요. 나는 이제 3학점으로 정보랑 로봇과 공학 3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3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 선택군이 지금 비어 있는데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자동으로 선택군 A 택 1이라고 적혀질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건 자동으로 선택군 B로 이제 바뀝니다. 이 선택군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내려갑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가서 A, B, C, D, E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에 또 선택군을 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선택군 만들어 주고 싶은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선택군 B에 뭐 한 요 정도 과목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병합을 해주시고 여기도 병합해 주시고 여기도 병합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 뭐 영어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사회 과학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적분도 넣어 보고 영어원 세계사 사회문화 물리학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뭐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겠죠, 선택군에. 예. 그러면 내가 2학년 1학기 때 이 선택군에서 3학점짜리 4개를 선택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3을 넣어 주시고 아까도 줄바꿈 할 때 Alt 엔터라고 했습니다. Alt 엔터 누르고 3, 그다음 Alt 엔터 누르고 3, Alt 엔터 누르고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333 3학점짜리 4개를 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12학점, 다 합쳐 12학점으로 자동으로 빨리 바뀌는데 왼쪽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이제 바뀌었죠. 선택군 B에서 택 4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군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돼요. 또 이제 3학년 선택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3학년 선택군도 요 정도 이제 선택군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국어, 뭐 수학, 뭐 영어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선택군을 쭉쭉쭉 넣고요. 나는 여기서 3학점짜리 뭐 6개 택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3, 3, 3, 3, 3.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총 이제 18학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왼쪽에는 아까 선택군 B가 있었으니까 선택군 C의 택 6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다렸더니 선택군 C의 택 6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 이수학점이 있어요. 여기 흰색 셀이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학기별로 3학점씩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우리가 이수를 하고 싶다. 우리 학교는 그럼 이제 33, 33, 3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18학점 계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위에 보면은 과목 수가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자, 지정 과목이 몇 개냐, 선택 과목이 몇 개냐, 다 합쳐서 몇 과목이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는 학기별로 요 정도 과목을 이수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편성 조건 준수 여부 점검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흰색 배경은 이제 수동으로 직접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되어 있는지, 요것도 이제 셀프로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이상 없다, 이렇게 택해 주시면 되고, 위계성 갖는 과목 계열적 학습 편성,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 2를 미적분 1보다 먼저 편성을 했다든가, 전자기와 양자를 뭐 물리학보다 먼저 편성을 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위계성 갖는 과목이 특히 이제 수학과 과학에서 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수학과학은 위계성을 갖도록 좀 편성하는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수이 수학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데서 8학점 이상 이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 여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한국사 1과 한국사 2는 3학점 이상 편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육교과는 매 학기 편성해야 되거든요. 요것도 혹시 편성이 되지 않은 학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 과목 학기 단위 편성 여부, 네, 요것도 이제 학년 단위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거 모두 아시기 때문에 학기 단위로 편성이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그 고시외 과목 같은 경우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고시외 과목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고시내 과목인지 고시외 과목인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2학년 1학기 때에도 이제 뭐 사회와 문화를 편성할 수 있는데 2학년 2학기에도 선택분을 만들어 가지고 편성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1, 2학기 걸쳐서 편성하는 경우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사회와 문화를 또 편성했어요. 그러면 노란색이 뜹니다. 자, 왜 노란색이 뜨냐면 노란색이 이 셀 배경으로 뜨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해달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이 이 과목을 1학기에도 선택하고 2학기에도 선택해서 중복해서 이수를 할 수 있는데, 학생에게 중복 이수를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교 편성표에 있는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에서 또 한 번 이수한다든가 이런 종종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교육과정 부장님들이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중복 이수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조금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복 이수가 되면 정말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 졸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중복 이수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다 편성이 됐다고 해볼게요. 다 작성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작성이 완료되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 이 학생 선택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자동 실행을 누릅니다. 자동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이 허가가 필요합니다라는 승인 필요라는 메시지가 뜨게 돼요. 그럼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는 딱 한 번만 처음에만 승인을 하면 되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확인 누릅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작은 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본인 구글 계정 아이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당황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고급을 누릅니다. 고급 누르고, 고급 누르면은 맨 밑에 요거 있죠? 보이시죠? 2026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생 선택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누릅니다. 누르고 스크롤을 내려서 계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 이제 승인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앱 스크립트에 대한 이제 권한을 얻게 되는 건데, 요거 한 번만 처음에 권한 얻으시면은 그다음부터 메시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살짝 까다로운데 아까와 같이 그렇게 승인 한번 처음에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선택 시트 보이시죠? 밑에 여기로 넘어가면, 자, 아까 저희가 만든 지정 과목 선택군을 가지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학기별로 몇 학점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추가로 몇 학점을 더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합이 81학점을 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 기준을 우리가 준수했는지, 그리고 필수 이수학점 각 이제 교과 군별로 있는데 요것도 만족했는지, 만족했으면 하늘색, 만족하지 않았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과목 선택을 해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학생들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그럼 접속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접속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웹 앱을 이용해서 이제 접속을 할 텐데, 웹 앱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배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웹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제가 만들어 드릴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각 교육과정 담당자가 요걸 알고 계시면은 좀 유용하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특정 프로그램으로 가서 앱 스크립트를 누릅니다. 자, 위에 보면은 배포라는 버튼이 있고요. 새 배포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웹 앱이라는 곳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배포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웹 앱 주소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학생들한테는 여기 복사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카톡방에다 뿌리면 학생들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주소로 들어가면 무슨 화면이 뜨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 볼 수 있고 그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웹 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군별로 이렇게 선택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교과군과 과목 유형 학점이 뜨고요. 지금 이제 선택군이 다 안 만들어져서 이렇게 밑에가 조금 살짝 부실한데 다 교육과정 편성표로 만들면 예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기별로 선택학점, 선택총합 점검, 교과군별 이수 충족 점검 이렇게 해서 다 나오고요. 이게 모두 하늘색이 떠야지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 앱 배포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 담당자 분들께서 교육과정 편성표를 만들어서 이제 학원위에 통과를 할 때 학원위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원위에 제출을 하거나, 그리고 통과되고 나서 학교 홈페이지에 고시를 할 때 이 파일 눌러가지고요, 다운로드 있습니다. 여기서 PDF라고 있죠. 요걸 누르게 되면은 한 페이지의 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내보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PDF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여기 눌러보면 PDF 형태로 이렇게 다운로드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어떤 행정적인 사항에서 이용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갖다가 어떤 학교 홈페이지에 고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 편성표를 임의로 또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고시를 하거나 학원위에 이제 제출을 할 때는 저렇게 PDF 형태로 좀 만들어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가지고 2026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혹시 하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잘 안 되는 점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진짜 안 되면 지난번에 제가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연수에 그 PPT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장 신고 또는 이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 개인 전화로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함께 구글 스프레드시트 접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아직 이제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용해 보시면 엑셀보다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더 혁신적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교육과정 이제 부장님, 기획 선생님들 좀 업무를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업무 담당자 분들께서 조금 처음에 적응하기 힘드시더라도 요거 시도해 보시고 한번 적응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